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여자입니다.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시도 제 아래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게을러지면 몸의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지만 한 번 다친 내 신경은 좀처럼 정상적으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네요. 의사는 그래도 다른 편마비 환자보단 증상이 약한 편이라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편마비가 발생된 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한결같이 지켜준 남편이 있어요. 결혼한 지는 10년 정도가 지났고 결혼 2년 차 되던 날 시모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지 않는 점에 대해 불만이 더욱더 심해지기 시작했었네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더해 명절날 또한 쉬지 않고 부려먹는 바람에 어쩔 때는 친정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하며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제가 되려 가족 불화의 원인 제공자라는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결국 참다 못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결국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면전에다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욕을 퍼부어? 내가 아무리 너한테 막말을 했어도 어른에게 욕설을 퍼붓는 건 잘못된 거 아니니? 잘못한 건 아시나 봐요. 저에 대해 존중해 주지도 않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주시는데 제가 왜 어머님을 대접해 드려야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건데요. 똑같은 사람인데 인격 모독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욕설을 퍼붓는 거와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은 건데 그걸 고깝게 들으니까 문제인 거지. 너 자신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너 지금 결혼 2년 차 됐지? 그런데 편한 게 뭐가 있어? 명절에도 당연히 시댁이 우선이고 그만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입이 태빨 나와서는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들어? 너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 결혼했으면 뭐든지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런데 너는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거잖아. 임신도 그래.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니? 산부인과에서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 너랑 저번에 검사 받았는데 충분히 임신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니? 너희가 제대로 된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런데도 시애미가 잘못된 거니? 당연히 잔소리가 나갈 수도 있는 충분한 상황이지. 한 번만 더 시애미한테 막말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시모는 성격이 남들과는 좀 다른 편이에요. 드세다고 해야 할까요? 시골 분들 대부분이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모의 성격은 살면서 처음 보는 성격이었고 그런 점들이 저와는 맞지 않았어요. 아마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뒤도 안 보고 도망쳤을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대화할 때 편하게 이어나가도 되는 걸 항상 윽박지르고 사람의 심기를 꼭 건드려야 직성이 풀리는 듯 시모 얼굴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왔어요. 남편도 중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심기가 불편해지면 눈치 보면서 어떻게든 기분 풀어주려고 애쓰는 남편도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한두 명이 피해를 본 게 아니었고 그로 인해 남편과 시모의 사이 또한 점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린 결정이었으니 제발 깨우치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못했네요. 결국 남편 또한 참다 못해 앞으로 연락하지 말자며 등을 돌렸고 이런 문제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게 아닌 오히려 더 큰 역효과를 불러오면서 엄청난 일이 터짐과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하는 곳까지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들어가세요. 네가 지금 시애미한테 오라가라 명령질 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거 같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화병 나기 전에 살고 싶어서 찾아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니? 나는 그저 시애미 위치에서 해야 될 일과 너에게 조언해준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우리 아들과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네가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거라. 보는 눈도 많은데 머리채 잡고 패대기 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까지 오게 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저녁 약속 잡고 셋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으니까 서둘러 전화해봐라. 어머님, 그건 나중에 저희 집에 따로 오셔서 말해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주변을 보세요. 집안 망신 아니에요? 저희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급하게 시킨 일 때문에 서둘러 가봐야 해요. 조금 있다가 그이한테 전화통화 한번 할 테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그러게 잘 좀 지내면 어디 덧나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일이 너무 급해서 나중에 따로 전화를 드린다고 얘기했는데도 많은 직원들이 쳐다보는 앞에서 오래 기다리지 못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점점 일그러졌고 시모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통화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모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야만 했고 비상계단에서 남편과 통화를 하게 됐네요. 그런데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받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흥분한 시모를 진정시키려 계속해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 된다고 저녁에 다시 전화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며 얘기하자며 겨우 상황을 끝낸 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고 시모가 회사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갔기 때문에 직원 전체가 어수선해졌고 상부에게 온갖 욕은 다 먹게 되었네요. 그렇게 긴 하루의 시간이 끝이 나고 너덜거리는 몸을 이끌며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는데 눕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으며 괜히 남편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알아? 어머님이 우리 회사에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가셨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는데. 어머님이 당장 전화 달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전화 좀 드려. 이렇게 무턱대고 인연 끊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온갖 피해는 우리가 전부 다 받고 있잖아. 정말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당신 회사까지 가서 난리를 친 거야? 어머니가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나도 인연 끊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 워낙 성격대로 하시려다 보니까 더 마찰이 생기게 된 건데 그걸 왜 당신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전화해서 한마디 할 테니까 당신은 쉬고 있어. 지금 막 퇴근했는데 어머니와 통화하면 조금 늦게 도착할지도 몰라. 남편도 많이 난감한 듯 저에게 미안하다며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한다고 얘기한 뒤 끊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남편에게 전화가 다시 걸려왔고 좋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거고 막말도 하지 않을 거니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심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시간 뒤에 도착할 것 같다는 말에 오는 시간 맞춰 음식 준비하고 거의 도착할 때가 돼서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어대면서 난리를 치더니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고 분명 남편의 연락을 받았을 때는 잘 해결됐다고 했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신 건지 여러 가지 불만들이 느껴지는 시모의 행동에 저 또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네가 정말 나와의 관계를 좋게 마무리하려고 한 게 맞기는 한 거야? 우리 아들이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더 이상은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정말 인연 끊겠다고 소리치고 난리가 아니었어. 좋게 좋게 해결하자고 내가 말했는데 감히 시애미 말을 무시해? 어차피 인연 끊고 살게 된 거 오늘 끝장 한번 보자. 너 죽고 나 죽자고. 어머님이 하신 행동이 잘된 건 아니었잖아요. 저도 어머님 돌아가신 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안 좋아진다고요. 결국 시모와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관계까지 오고 말았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뿌리치고 도망을 치며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제 팔을 잡고 있는 힘껏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 시모와 저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한참 동안 떠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괜찮냐며 눈물을 쏟아내셨고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남편 또한 허겁지겁 달려와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은 몸의 반이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고 안간힘을 써도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 또한 제대로 나오지 않아 힘겹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일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거야? 당신 우리 어머니와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잖아. 그런데 정신없이 앞만 보며 도망을 치다가 지나가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길을 건너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생사의 길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었다고. 지금 당신이 교통사고 난 지 한 달 만에 깨어난 거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때의 기억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버렸다고?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 괜찮으시지? 당신보다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결국 힘겹게 버티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 장례 치른 지 일주일 정도 지났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건 집에서 남편과 통화한 게 전부였고 이런 충격적인 상황들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말을 듣지 않는 몸을 보며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정신은 피폐해져 갔고 의사는 평생을 반신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힘겹게 깨어났지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을 보며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마비가 된 반쪽의 몸은 근육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무기력해지고 있는 정신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도 세상을 떠났는데 저까지 세상을 떠난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서 힘들겠지만 이겨내야 한다고 눈물을 흘리셨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저를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몸 상태를 보려고 오신 의사와 상담을 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기에는 힘들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체에 치명적이면서도 영구적인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뇌졸중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뇌신경의 회복이 일어나는 3개월 내서 6개월 이내에 조속한 재활치료가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병명에 대한 후유증이 없을 거라는 말을 옆에서 듣게 되었고 엄마는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되니 조금씩 움직여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남편과 그리고 엄마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든 건 제 의지에 달린 문제였고 절망보단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활치료는 하루하루 거듭할수록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곁에 머물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간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8년 전과는 다르게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완전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성격 또한 많이 바뀌게 되면서 부정적인 시선보단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린 채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었네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알아보던 중 쇼핑몰 운영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돌아온 이후에는 쇼핑몰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하며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엄마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처음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생기게 된 수익으로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남편은 힘들게 벌은 돈 저축하자고 얘기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보답도 하지 못한 것 같아 괜찮은 음식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동안 열심히 재활치료하는데 정말 많이 노력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게 엄마는 꿈만 같구나. 모두 한자리에 모여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더 열심히 치료받아서 나중에는 우리 함께 여행 계획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요즘 영숙이가 쇼핑몰 운영하는 것도 잘 되고 있어서 더욱더 긍정적인 면이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정말 많이 절망했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며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복을 나만 느낀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어머님이 꿈에 나오고 있어. 그때의 아픔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꿈에까지 나오는 것 같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서로 좋게 풀어나갔다면 이런 안 좋은 일은 없었을 텐데. 떠난 사돈 얘기는 갑자기 왜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태워버렸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함께 웃는 자리에서 그런 말 하지 말자. 나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지경이야. 그리고 사돈 어른도 이 문제로 속병 나셔서 결국 떠나신 거 너도 잘 알잖아. 남은 건 우리 셋뿐이다. 앞으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나간 과거의 기억 계속 생각하려고 하지 마. 좋은 기억도 아니잖아. 계속해서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려 하다 보면 더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지금의 몸의 균형을 깨트려 버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2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전부 잊고 앞으로의 일들만 보자꾸나. 엄마는 시모와 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는지 잠깐 얘기했던 것뿐인데 예민하게 받아들이셨고 그런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것 또한 저도 싫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모와 사고가 났던 장면이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때의 상황이 꿈에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도 정반대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꿈들 때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게 되었네요. 하지만 모두가 싫어하는 과거의 일들을 말하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때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즐거운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 밀려있는 쇼핑몰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에게 전화가 왔는지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았고 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나가봐야 할 것 같다며 금방 일 처리하고 오겠다면서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생산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총관리자인 남편이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평일이건 주말이건 언제 어디서든 돌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고민들을 지켜보고 있는 저 또한 괴로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8년 동안 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었는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 미안했고 집에 돌아오면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과 함께 꽉 껴안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새벽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 또한 동이 틀 때까지 남편을 기다렸고 아침이 돼서야 남편이 온몸에 기름이 묻은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이 많이 힘들었는지 들어오자마자 씻고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을 붙인 뒤 남편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울려 퍼졌고 눈을 뜬 남편이 나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항상 시간에 맞춰 알람을 켜놓았네요.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전부 고마웠고 지쳐있는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물리치료실에 도착을 하니 엄마도 저를 도와주기 위해 미리 도착해 계셨고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최선을 다해 물리치료를 받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1시간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라 들어가기 전에 함께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리치료실에서 나와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곳에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끝나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하며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는 순간 비상계단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거기에는 저희 엄마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대화는 너무 충격적이었네요. 더 이상은 저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요. 장모님은 편하세요? 모든 건 솔직하게 말하고 죄를 용서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또한 전부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때 일만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제 아내가 기억을 잃게 된 것 또한 너무 큰 충격 때문일 수 있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뒤 핸드폰을 떨어뜨렸을 때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까지 와서 그만두겠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벼웠니? 그때 나도 내 딸이랑 마주쳤을 때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 그런데 모든 걸 돌이키기에는 늦었었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8년이 넘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아무도 몰랐고 나 또한 매일같이 얼굴 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괴로워. 그래도 어제 내가 전화해서 나한테 와줬잖아. 지금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럼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딸만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나중에 나를 다시 얘기하자. 저희 어머니가 제 아내를 잡아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지금쯤 둘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둘 다 저희가 서로 껴안고 있는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고 언젠가 전부 기억이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때 되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거 모르세요? 이제야 겨우 정신 부여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알려주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아내가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온다고 할 때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믿을 수 없는 말들의 대화가 오고 갔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제일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고 남편과 엄마의 대화로 인해 제가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전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온 남편과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라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왜 여기 있냐며 주저앉은 저에게 천천히 손을 내미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힘겹게 일어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다리를 질질 끌며 물리치료실에서 빠져나왔어요. 남편과 엄마는 저를 붙잡으며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늦어버렸고 전부 다 변명일 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두 사람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엄마는 제대로 걷지 못해 계속해서 넘어지는 저를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하게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저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 앞에서 빌고 있는 두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신 거예요? 본인들 때문에 제가 이런 몸 상태로 되어버렸으니까 저랑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냐고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용서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게 전부 당신들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돋네요.
남편은 배우자를 앞에 놔두고 엄마와 불륜을 저지르고 엄마는 하나뿐인 자식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는데 제가 더 이상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둘이 행복하길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혼해 줄 테니 잘 살아보세요.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따라오지 마요. 한 번만 더 따라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천벌받은 인간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남편과 엄마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사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는데 더 이상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한쪽 다리를 끌며 2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도망쳤어요. 차라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이대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앞만 보며 걷다 보니 어느덧 다리 위에까지 도착하게 되었고 이 세상과의 작별을 하려고 하는 순간 끝까지 쫓아오던 남편과 엄마는 저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며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고 하길래 그럼 저 대신 이 세상에서 다시는 얼굴 보이지 않게 지금 당장 다리 위에서 생을 마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이 믿고 있었던 남편과 엄마가 제일 큰 아픔을 주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리 위에서 벌어진 위태로운 몸싸움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진정되었습니다. 경찰분들은 맨발로 밖으로 걸어 나왔기 때문에 상처 투성이인 제 발을 보며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이 세상과 작별할 수 있는 약이 있으면 제발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정도로 살고 싶지 않은 현실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제가 눈을 감아야 2 사람을 안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걱정은 되는지 계속해서 주위에 있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남편과는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한 결과였고 엄마와도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홀로 이사를 와서 살고 있지만 제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시모는 그때 제가 받은 충격 때문에 핸드폰까지 떨어뜨리는 걸 보곤 교통사고가 날까봐 몸을 날려 저를 구해주셨는데 2 사람은 어떻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었던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제가 받은 상처를 어떤 식으로 치유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입장이시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몸도 망가지고 남편도 버리고 엄마도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참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분명 언젠가 2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죗값을 제가 받은 고통의 몇십 배는 받겠죠? 2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의 말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면 좋을지 길잡이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포기해버린 인생이지만 살아야 한다면 인생 경험이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네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